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외교 2편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에게 직감으로 느껴져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북한에 주둔하기 전에 남한에 먼저 임시정부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를 시작하죠. 그러나 소련의 스파이 엘저 히스로 인해 이 외교가 실패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엘저 히스에게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1942년 12월 7일 일본의 진조만 침공 1년을 맞이하여 코델 헐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이 편지를 전한 그날 1942년 12월 7일 상해이 임시정부 내각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도 공산주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해 임시정부도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지지받던 세력들과 중국 공산주의의 도움을 받던 공산 세력들로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유토피아로 보고 있었던 것처럼 공산주의를 그냥 순수하게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두 세력과 투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미국,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왔지만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 이 두 상대들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좌우 합작론가의 대결은 이승만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해방되던 그날까지도 우리의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호 목사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한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망명 정부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미국이 관여하고 있던 유럽의 망명 정부는 무려 8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곳은 승인하고 어느 곳은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발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미국은 모든 망명 정권에 통용되는 기발한 일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정부의 건설에 앞서서 국민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루즈벨트의 원칙이었습니다. 망명 정부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국민 투표가 있기 전에는 연합국이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미국의 정세 판단과 소련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기로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참전하게 된다면 소련이 한반도로 영토 확장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호 목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에 패배한 뒤에 소련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일로 보고 있었다. 아시아의 정통한 메가드 역시 같은 생각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이호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승만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의 전쟁 편의를 위해서 한국을 별 생각 없이 소련에 넘겨주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한국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미국과 소련 사이에 협상이 오간 것은 아닌지, 이승만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극도로 불안해함이 염려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국이 강대국 사이의 흥정 대상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승만 외에는 없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던 이승만을 미워하고 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이승만을 가장 싫어할 사람은 바로 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이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승만만 없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스탈린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외교에 대해서 치를 뜬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호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불안과 염려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끊임없이 따지고 항의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미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승만은 미국을 귀찮게 했고 괴롭게 했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그가 미국의 앞잡이로 매도되고 있으니 어이없을 만큼 지나친 왜곡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외교에 대해 두 번째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재동 목사님의 책 한국 근대사 발원리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과 이승만의 외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